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감사함도 잘 표현해야 관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감사함뿐만 아니라 미안함도 느끼게 되잖아요. 이 미안함도 잘 표현해야 관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미안함을 잘 표현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감사함보다도 미안함을 더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미안함을 표현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죄책감은 사람이 다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다 피하고 싶은 감정이기 때문에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미안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아예 말을 안 하기도 하죠. 그리고 표현은 해야겠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슬쩍 그러니까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죠. 미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막 성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경우죠. 가장 나쁜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안함도 잘 표현해야만 우리 관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미안함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화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안함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할 때 특히나 이게 더 억울한 경우는 내가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미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가까운 예를 들어도 가족들끼리 뭔가 이렇게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뭐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될 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보채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면 되게 억울하죠. 남편한테는 되게 서운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안한 표현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우리는 참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잘잘못을 따지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먼저 그랬어? 라고 해서 그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한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잘못한 사람한테 내 모든 감정을 다 떠넘겨요. 그래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 왔어요. 근데 사실 뭐 경험 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요. 나는 그럼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마음 편하지 않죠? 불편합니다. 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뭐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바로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독화살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독화살을 쏴서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독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생겼죠. 근데 사람들이 이 독화살을 누가 쐈어? 어디서 쐈어? 누구야? 를 찾아야 되나요? 아니죠. 먼저 이 독화살을 뽑아서 소독을 한 후에, 그리고 이 몸을 추스린 후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누가 화살을 쐈는지를 판단하고 알아내는 건 그 다음 일이죠. 우리가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미안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일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책임이야를 따지기보다 내가 가진 감정, 그리고 이 내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았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제가 신호등 소통법 노란불 말씀 드렸을 때도 상대방의 그 욕구를 온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먼저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해 주는 거.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아이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해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미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았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에도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음을 먼저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구나, 서운했겠구나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은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고 괴롭고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참 서운하겠구나, 참 미안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욕구 알아차리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혼소통법에서. 사실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이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나의 마음, 내면의 목소리를 온전히 이해하듯이 상대방의 내면의 목소리도 온전히 이해해 주는 거. 사실 그거 하나예요. 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관계들이 기적처럼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뭐 감사함도 미안함도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라고 방법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이 나의 마음, 내 내면의 목소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도 온전히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표현할 때에도 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내면의 욕구가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안함도 잘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았을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라. 이런 일 때문에 네가 굉장히 서운하겠구나, 진짜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나를 어쩌란 말이야? 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내면의 욕구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내면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랬기 때문에 너도 굉장히 서운했겠구나. 나도 이래서 굉장히 미안했어. 라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그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미안함도 잘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래야만 우리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 원리 하나만 알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그렇지 않죠.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또 흔히 용서라고 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미안해 라고 한번 사과했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건 나의 문제지만 그걸 용서하고 안 해주고는 상대방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끝나는 순간은 내가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미안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용서의 끝입니다. 아셨죠?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미안함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